제2화 2011년 다음 생이라도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말자. 연하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화를 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것이 시작부터일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래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적어도 화를 낸다는 건 아직까지는 어떤 감정이 남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래, 7년이나 만났는데 그리 쉽게 끊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게 자연스러운 생각이다. 누구라도 그렇게는 생각해 줄 것이다. 연하야, 오랜만이야. 잘 지내? 보고 싶었어. 일단 어디라도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연하는 제법 수척해 있었다. 못 본 사이에 이렇게까지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다. 사과를 먼저 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잘못을 빌어야 할지 모르겠다. 아스카가 일러준 대로 납작 엎드리려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였는지 카페의 아르바이트생이 연신 두 사람을 살펴본다. 그녀는 우리 두 사람이 눈치채지 않게끔 소리 없이 주시하고 있지만 카페에 세 사람밖에 없었기에 티가 많이 났다. 그러니 그만 좀 보면 좋겠다. 죄인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연하 한 명으로 족하다. 겨우 만났으니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가 않는다. 잠시라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기에 시선을 창 밖으로 던졌다. 역 앞 광장이 훤히 보인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나들이를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 서로의 손을 잡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가는 사람, 누군가를 위해 포장된 케이크를 손에 들고 가는 사람. 눈에 비치는 사람들의 손에는 온통 따뜻함을 쥐어 있었다. 지금 내 앞에도 그 따뜻함이 앉아있는데 왠지 그것이 멀어져 갈 것 같은 느낌이 전해져 온다. 연하 차가운 목소리를 타고 말이다. 사람을 불렀으면 뭐라도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너 얼굴이 많이 상했어. 맞아. 최근에 밥을 거의 못 먹었거든. 먹으면 토하니까. 병원에 가봤어? 약이라도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너 바보니? 이럴 때는 성질을 내고 화부터 내야 하는 거야. 연락을 할 수 있었지만 널 무시하고 있었는데 고작 만나서 한다는 소리가 그런 것뿐이니? 내가 아파 보이니까. 왜 항상 너는 널 먼저 생각 안 해? 내가 더 중요하니까. 그래, 맞아. 넌 나보다 나를 더 신경 써줬지.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래, 넌 한결 같으니까. 그래, 그건 나쁜 것이 아니지. 나도 그런 내가 좋았던 적이 있었으니까. 근데 하나 묻자. 나도 나쁜 년 되기 싫은데 내가 봐도 내가 나쁜 년 같거든? 연하. 세상 사람들은 말이야. 사귀는 사람 몰래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나쁜 짓이라고 해. 그런데 더 나쁜 게 뭔지 아니? 상대가 눈앞에 있는데도 다른 사람을 떠올리는 거야. 내가 너를 만지고 너를 안고 너와 밥을 먹고 너와 꿈을 꾸고 있던 그 순간에 나는 그 사람을 떠올렸어.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만져주었을까? 어떻게 안아주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말이야. 못 알아듣겠니?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며 널 만났다는 말이잖아. 여자가, 아니, 누구든 사귀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화를 내야 해. 너처럼 그런 표정을 지어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많이 아팠겠다. 뭐? 그런 이유로 내가 밥을 못 먹은 거잖아. 맞아. 이런 이유 때문에 난 먹으면 토해. 일은 해야 하는데 먹고 토하니까 주변에서 걱정을 해. 무슨 일이 있냐고 말이야.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든지 넌 하나도 모를 거야. 미안해.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마다 내가 정말 나쁜 년이 되는 것 같아서 화가 나 미치겠어. 연하가 화내는 이유를 확인하고 싶었다. 어딘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되면 고칠 수 있다.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법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오늘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우리 둘의 인연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연하야. 우선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해. 내가 분명히 내 마음에 안 들게 행동을 했을 거야. 그런데 내가 잘 몰라. 그걸 알았어야 했는데 내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미안해. 예전 때 있었던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게 될 줄은 몰랐지만 나는 그때 내가 나를 이해. 저기 있잖아. 말을 끊기 위해 열린 연하의 입술이 이토록 차가웠던 적이 없었다. 7년간 사귀면서 이렇게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 이 다음 문장은 무엇이 되었건 그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심장에 꽂힐 것이 자명했다. 아무리 따뜻하게 포장을 해도 내용은 차가울 것이다. 긴장을 하고 침착하게 대응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연하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그의 기대치를 한참 벗어났다. 내가 장애인이라서 싫어. 그것도 계속 진행되는 병이잖아. 멈출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잖아. 운이 좋아서 지금 상태로 평생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해도 그걸 누가 보장해주니? 연하, 그건 지금까지 너를 사랑한 내 마음은 진심이었어. 나를 향한 내 마음도 진심이었지. 그렇다고 내 미래까지 내가 사랑할 수는 없어. 거짓말. 아니, 너랑 나 말고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 다만 너와 나는 이런 걸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을 뿐이야. 그렇게 그들의 말을 무시했던 것뿐이고 갑자기 그런 말을 해버리면 나는 지금껏 이 사안에 대해 연하가 한 번이라도 내색한 적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충격을 받지 않았을지 모른다. 이건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올 만한 대화가 아니었다. 연하는 누구에게도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걸 극도로 싫어했었다.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할 만한 성품이 전혀 아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아주 잘못되었다. 뭐든지 함께 하기로 약속했던 것이 불과 한 달 전이다. 서로 같은 미래를 꿈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프로포즈도 준비하고 있었다. 아니, 그딴 걸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지금 당장 국면을 전환해야 했다. 연아야, 가르쳐줘. 내가 장애인 그건 어쩔 수 아니, 미안해. 고칠게. 지금 미국에서는 치료는 못해도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나와 있고, 일본에서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 개발된 안경이 있어. 이제 나 혼자서도 활동할 수.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 뭐? 아이가 태어나 자라기 위해서는 매 순간 부모가 필요해. 내가 노력하면. 당장 걷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난 아이와 널 동시에 돌봐야 해.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기 위해 운전을 해야 하고, 아이와 널 데리고 식탁에 앉혀야 하고, 주문한 음식이 나올 때마다 아이와 내가 어떻게 먹어야 할지 일일이 신경을 써야 할 거야. 내 성격상 어떻게든 날 도우려고 하겠지. 그런데 그게 노력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아이가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동안 수많은 행사에 참여하게 될 거야. 그때마다 난 내 상황을 설명하러 다녀야겠지. 남들이 아이를 안고 달릴 때 넌 달릴 수 없어. 다칠지 모르니까. 남들이 아이를 안고 춤출 때 넌 함께 춤추지 못할 거야. 위험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난 너와의 미래를 그릴 수 없어. 난 그러기로 결정해버렸어. 심장이 뜯겨나가는 고통이란 말이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 알게 되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존재하지도 않는 아이를 통해 반박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연아가 낯설었다. 그녀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거짓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반박할 수 있는 말이 없다. 변명조차 할 수가 없다. 지금 연아가 상정하고 있는 문제는 지난 7년간 서로가 알고 있던 사실이었다. 남들과 다소 다른 미래를 꿈꾸어야 했지만 그것에 청사진이 보이지 않았던 것도 아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응원해 주었다. 그를 위해 대학원에 진학했고 연아는 은행에 취직한 것이다. 연애란 양자 간의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약서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에 계약을 하고 연애를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걸 하지 않는다. 그런 짓을 하기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적어도 우리 두 사람은 말이다.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소리가 커지는 것 같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커피와 홍차는 만들어졌던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다. 손님이 없어서인지 아르바이트생은 구석에 앉아서 폰만 만지작거리며 시간만 보내고 있다. 이 상황을 주도할 자신이 없다. 연아가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다 지우지는 못하겠지, 알아. 언젠가 널 이렇게 대했던 날 미워할 거야.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을 거야.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고 싶어. 그뿐이야. 지금보다. 그래, 지금보다 더 많이. 다시 음악이 커지기 시작한다. 벌써 몇 번째 대화가 끊어지고 있다. 문제는 분명한데 아무도 해결할 의지가 없었다. 설득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납득을 하거나 복수를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포기를 해야 한다. 그래, 별거 없다. 기껏해야 5개의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그러나 그 선택권을 결정할 시간이 지나가 버린 것 같다. 왜냐하면 연아가 대화가 끝이 났음을 알렸기 때문이다. 있잖아, 미안하지만 나 시간이 없어. 지금 그 사람이 밖에서 기다려. 불꽃 축제 보러 가기로 했거든. 사실 나 여기 나오기 싫었어. 알아도 안 나오려고 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서 널 만나보라네? 내가 몸이 불편하니까.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될 것 같다더라. 가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끝이 나면 역 안에까지 바래다 주래. 자신은 언제까지도 기다리고 있겠다면서 말이야. 내가 좋은 사람이란 걸 알아. 그런데 지금 나에게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뭐? 좋은 사람이었다면 몸이 불편할 테니 방치를 하면 안 되니 이야기를 들어주라느니 그런 소리를 하지 않아. 그건 내가 아니라 널 무시하는 태도야. 너무 나가지 마. 그 사람은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어. 몸이 불편한 사람은 누군가를 기다리면 안 되고 몸이 불편하면 내버려두면 안 되고 몸이 불편하면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고 그래서 넌 나를 그런 이유로 만났던 거야? 그만하자. 그런 이유였다면 널 만나지도 않았어. 오늘 너 너무 낯설어. 알아. 나도 내가 이런 표정을 지을 수 있는지 처음 알았어. 그냥 내가 싫으면 싫다고 그것만 말했어야지. 내 사정을 뻔히 알면서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그냥 싫다고만 말해도 내가 널 이해했을 거야. 아니, 넌 이해 못했을 거야. 내가 아는 넌 그런 사람이니까. 아니야, 그냥 다 집어치우고 나는 앞으로 나쁜 년으로 살아갈게. 변명할 생각도 없어. 너와 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숨기지 않아. 욕할 사람은 욕하고 떠날 사람은 떠나라고 그래. 예전처럼 남의 눈치를 보고 살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았니? 너무 식상한 질문이다. 그 사람이 그렇게 좋지 않고서야 널 버리기까지 했겠니?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 사람이 그러더라. 차라리 자기와 널 만나게 해주면 안 되냐고 말이야.
그 편이 내 마음이 편하지 않겠냐고 말이야. 내 생각은 어때? 만나볼래?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대체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어떻고 자시고 간단한 거지. 너랑 그 사람이 만나면 난 전 남친을 잃던지 현 남친을 잃던지 둘 중 하나가 되겠지. 그런데 누구를 잃던지 내 마음에 너에게 돌아갈 일은 없을 거야. 두 번 다시 너에게 가지는 않아. 처음부터 결론이 나 있었다. 연하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마음을 돌릴 방법은 없다. 웃기게도 돌리고 싶지도 않았다. 본능적으로 오늘이 마지막 날이란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내일은 오지 않을 것이다. 억지를 쓰면 내일이 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날이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루에 하루를 더 해봐야 결국 끝은 나기 마련이다. 지금 자리를 일어선 연하처럼 말이다. 날이 저물었어. 역 안에까지 바래다 줄게. 일어서. 내가 알아서 갈게. 어떻게 알아서 간다는 거야? 이제 보이지도 않으면서. 천천히 어떻게든 가면 될 거야. 말 들어. 내가 널 하루 이틀 봤니? 그냥 도와줄 때 일어서. 도와주지 않아도 돼. 그래, 그럼 내가 가고 싶을 때 가. 대신 점원에게 이야기해 둘 테니 도움은 받아. 그리고 연하는 아르바이트생을 불렀다. 가끔씩 이쪽에 시선을 던지던 아르바이트생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와서는 연하의 지시를 기다렸다. 다소 위화감이 느껴졌지만 카페 아르바이트생은 손님이 부르면 오고 지시하면 그것을 수행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여기 이분이 가실 때 역 안에 수화물 보관소에 모셔드려요. 그럼 거기서 알아서 할 거예요. 아, 뭔가 찾아야 한다면 제가 미리 찾아두겠습니다. 찾는 게 아니라 아무튼 거기에 모셔드리면 직원이 알아서 할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몇 시간이 되었건 그것까지만 해요. 지금처럼 유지하고요. 네. 그리고 일일이 그 사람에게 보고하지 말아요. 아무리 돈이 무섭다지만 이 지역 인심이 흉흉해져야 쓰겠어요. 이웃 사촌끼리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아가씨. 아직은 그쪽 아가씨도 아니니까 그냥 언니로 해두죠. 오늘은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다음에 만나면 살해할게요. 아르바이트생에게 용무가 끝이 난 연하는 테이블에 시선을 던졌다가 다시 받아왔다. 그러자 아르바이트생은 자신들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커피와 홍차를 수거해갔다. 텅 빈 테이블과 의자를 마주하고 있는 그를 향해 연하가 말을 던졌다. 마지막에 너와 듣게 되는 노래가 이 곡일 줄은 몰랐지만 말이야. 난 항상 이 노래의 마지막 가사가 마음에 안 들었거든. 이상한 말이라서 말이야.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그 가사가 이럴 때 쓰라고 있었나 보다. 다음 생에라도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말자. 신. 그렇게 연하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카페를 나가버렸다. 잘 지내라는 말도 없었고 고마웠다는 말도 없었다. 그저 형언할 수 없는 혐오스러움을 대하듯 두 번 다시 만나지 말 것을 선고한 것이다. 심장이 빠져나가는 것도 이보다는 덜 아플 것 같았다. 시선을 창밖으로 던졌다. 어둠 속에서 불빛만 보였다. 아마 저 근처 어딘가에 연하가 걸어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너머에 그 사람이 연하를 반기고 있을 것이다. 보이지 않아도 그 정도는 알 수 있다. 안 좋은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으니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향긋한 홍차 냄새가 코끝을 마음대로 자극했다. 손님도 없었는데 굳이 강렬한 향기를 만들어낼 이유가 있었는지 묻고 싶었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 잠시 후 그것이 누구의 몫인지 알게 되었다. 아르바이트생은 따뜻한 홍차를 다시 테이블 위에 내려다 놓았다. 나를 위한 자발적인 배려가 분명했다. 하필이면 연하가 좋아하는 홍차를 다시 내어온 것만 빼고는 감사할 일이었다. 내 심정을 알 리 없는 아르바이트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앞에 따뜻한 홍차입니다. 뜨거울 수 있으니 조심해서. 비가 많이 오네요. 네. 아르바이트생은 황급히 창 밖에 시선을 던졌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구름이 몇 점 보이기는 했지만 비가 내릴 기미는 전혀 없었다. 특이점이라고는 아까 전 문을 나서며 나와 누군가가 나란히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이는 것이 전부였다. 아르바이트생은 아마도 바람이 불어 유리창을 두드렸던 소리를 듣고 비가 내린다고 착각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녀는 나에게 비가 내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생각을 고친 듯 했다. 내 뺨을 타고 내리는 것은 빗줄기를 보았던 것이다. 네, 손님,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비가 그치면 제가 모셔가 드릴게요.